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 참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아주 강력한 투자 철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 뼈아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이기는 완벽한 투자 전략. 이걸 찾는 건요, 사실상 환상에 가깝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환상 때문에 결국 아무 전략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핵심 아이디어,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벽한 계획, 모든 시장에서 다 통하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늘 선택을 강요하죠. 그리고 선택한다는 건 곧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 내가 뭘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진짜 전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모든 걸 다 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기술,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나만의 핵심 투자 원칙이 뭔지 이런 게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전략을 세우려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판, 이 시스템부터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바로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현대 금융 시스템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하도록,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장 엔진을 돌리는 연료는 뭘까요? 바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1971년에 돈이 더 이상 금에 묶여 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요하면 그냥 막 찍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둘째,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맡긴 예금 하나가 여러 개의 대출로 부풀려지면서 시중에 돈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걸 부추깁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고 또 빚 부담도 슬쩍 줄여주려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마치 녹고 있는 얼음 조각을 손에 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진 10,000원으로 내일은 거의 확실히 어제보다 더 적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낙관론자들의 결론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어차피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고 인유는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기업은 성장할 거다. 그렇다면 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다? 바로 이 하락하는 화폐 가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우량 자산을 모으는 거다. 이 거대한 성장 엔진에 올라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거대한 가정 위에 서 있어요. 바로 이 성장 엔진이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거라는 가정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만약 이 엔진이 멈추거나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비관론자들의 경고입니다. 이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경제가 감당 못할 빚이 결국 터져버리는 부채 함정. 둘째, 돈을 너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화폐 붕괴. 셋째, 인구도 줄고 자원도 없어서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성장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불평등이 결국 사회를 뒤엎는 사회 불안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진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인공호흡기 같은 걸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어차피 터질 붕괴를 하루하루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세요.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결국엔 하나의 베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모든 비관론자들의 경고는 다 틀렸고 종이돈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상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에 모든 걸 거는 셈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성장 엔진이 계속 돌아갈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곧 붕괴할 거라고 경고하고, 이 양극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불확실성 자체를 위한 전략입니다. 해답은 놀랍게도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설픈 중간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바벨 전략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이용해서 양쪽 극단적인 미래 모두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딱 이렇습니다. 엮기, 바벨처럼 양쪽 끝에 무게를 두는 거죠. 내 자산의 대부분, 한 70% 정도는 시스템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데 겁니다. 주식이나 ETF 같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한 20% 정도는 만약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 즉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곳에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기가 왔을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실탄이죠. 그러니까 각 자산이 맡은 역할이 아주 뚜렷해요. 주식이나 ETF는 내 자산을 불려줄 엔진이고요. 금이나 비트코인은 만약을 위한 보험입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도 내 자산을 지켜주겠죠. 그리고 현금은 뭘까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쓸 수 있는 탄약인 셈입니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계속 성장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혹시라도 시스템이 붕괴하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좋으면 좋고, 망해도 나는 괜찮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미래에 베팅하고 있나요? 시스템에 영원한 성장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붕괴를 두려워하며 안전자산에만 숨어 있나요? 어쩌면 이 바벤 전략처럼 양쪽 미래 모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결국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철학 그 자체일 겁니다.